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들어져서 합쳐질 때 중첩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그 결과가 서로 깎아먹는 거냐 더 키우는 거냐에 따라서 상쇄간섭, 보강간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서로 다른 두 파동을 우리는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문제화 되었을 때는 아주 예쁜 모양의 전형적인 모양의 파동을 만들 거예요. 그 파동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긴 파동을 보내거나 똑같이 생긴 파동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반대로 보내는 식으로 해서 파동을 합쳐지게 이제 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두 파동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어떤 매질면에서 두 개의 파동을 만들어서 가세요, 오세요 그랬을 때는 둘이 합쳐지는 모양이 그냥 여기다 한꺼번에 그릴게요. 요렇게 된 모습 상태로 요렇게 만들어져서 상쇄가 일어날 때도 있고 여기는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고 요런 거랑 요런 상태가 만나서 보강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있고 요런 모양 이런 상태가 만나서 이만큼은 보강 요만큼은 상쇄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요 정도가 아니라 쭉 이렇게 만들어진 거, 요렇게가 아니라 앞뒤 막 해가지고 쭉 만들어진 거, 이런 게 합쳐질 때에는 재밌게도 이것들이 합쳐질 때에는 어디에서는 보강이 일어나고 어디서는 상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야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나고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네, 여기선 상쇄가 일어나고 여기는 뭐 그러네, 자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상쇄 일어나네 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때 달라질 수도 있겠고 뭐 복잡하겠구나, 아우 저기도 계속 이어져 있어요, 뒤에도 계속 이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골치 아플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첩이 일어나면은 모든 부분이 보강이 된다, 모든 부분이 상쇄된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것들이 쭉 가다가 어디선가 만났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가다가 어디선가 만났을 때 여기서는 보강, 여기서는 상쇄, 여기서는 보강, 여기서는 상쇄, 여기서는 보강이, 여기서 상쇄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위치마다 정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파동끼리 서로 보강된다, 서로 상쇄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것들이 만났을 때 여기서는 보강, 여기서는 상쇄, 여기서는 보강, 여기서는 상쇄가 일어났다면 이것들이 조금씩 더 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여기서는 보강, 여기서는 상쇄, 여기서는 보강, 여기서는 상쇄가 계속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 지들끼리 완전 모든 부분에서 상쇄하거나 얘들이 모든 부분에서 보강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만날 때 여기서는 보강간섭, 여기서는 상쇄간섭 일어나겠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도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게 원래는 이제 만나는 모양이 이게 만날 때 뭐 이럴 때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동영상으로 봐야지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가 수월하기는 한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막 이렇게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이론적으로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다가 겹치게 되면은 만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파동의 모습들이 이런 모양을 따르게 됩니다. 자, 지금 두 개의 파동을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동일한 모양으로 만든 두 파동이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는 방향만 서로 다를 때에는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두 파동의 진폭이 똑같고요. 파형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나 주기도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것들이 진행하는 방향만 어긋나서 반대 방향이라서 만나게 될 때에는 그래서 만들어질 전반적인 모습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합성파로서 만들어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무튼 중첩의 원리 써가지고 독립의 원리, 중첩의 원리 잘 써가지고 막 만들면은 요런 모양이 될 때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돼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돼요. 시간이 약간 더 지나면은 요렇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파동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계속 여기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왼쪽을 향해서 가는 파동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만들어져 이렇게 갔다가 여기 또 이렇게 가다가 하는 게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단독으로 보면은 이쪽이 마루였다가 여기가 마루였다, 여기가 마루였다, 여기가 마루였다, 여기 마루가 이렇게 마루가 이동하고 골도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동이 단독으로 만드는 파동의 모양 전체를 봤을 때 여기도 마루였다가 언젠가는 나도 골도 됐다가 또 마루가 됐다가 또 평형점에도 있다가 뭐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은 마루지만 나도 골도 됐다 마루도 됐다 뭐 이런 얘기고, 모든 부분들이 다들 아무튼 간에 동등하게 나도 언젠간 마루가 되겠지, 나도 언젠간 마루 되고 나도 마루 되고 여기도 골도 되고 골도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마루나 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진행 방향만 반대인 거지 모든 부분들이 마루 또는 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두 개의 파동이 합성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진 전체 파동의 모습은 마치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막 하고 막 가가지고 중첩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파동이 이런 모양이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작아지다가 납작해지고 그 다음에는 커져서 처음하고는 반대 모양이 되고 작아져서 처음하고 반대로 커지다가 또 반대로 최초로 돌아오고 하는 위아래 진동 모습만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은 뭔가 파동이 오고 파동이 와가지고 나도 진동을 해야지 그랬는데 진동을 맨날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진동이 이만큼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것들이 크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사이 부분들은 아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진동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애매하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러는 진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골이었다가 요렇게 돼도 또 여기가 마루였고 또 여기가 골인 거고, 순간적으로 평평할 때도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내가 골이고 여기는 작은 마루이고 여기는 큰 골이고 큰 마루이고 해가지고 각각의 파동이 진행하는 것이 단독으로 갈 때에는 모든 부분들이 시차를 두고
내가 마루야, 내가 골이야, 이번엔 내가 마루야, 내가 골이야 라는 것들을 다 교대로 가졌다면 여기서는 나는 마루 아니면 골이고 나도 골 아니면 마루고 우리가 마루와 골을 독점한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성파에 대해서 마루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골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정상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교재에서도 약간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모든 파동들이 이래요. 모든 파동들이 이래요. 똑같은 파동이 중첩될 때는 다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진동하는 중간에는 이렇게 아니면 납작하게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크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크게 나타났을 때 그럴 때에 평형점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평형점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거를 진폭이라고 할 건데 합성될 두 파동 서로 반대 방향이나 아무튼 엇갈려서 가는 두 파동의 진폭이 A 나도 진폭이 A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진폭은 2A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로서 골로서 평형점에서 2A만큼 평형점에서 2A만큼 갈 부분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맨날 가만히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A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2A가 있으니까 얘는 뭐 마루나 골은 영원히 안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왜 맨날 가만히 있냐 너는 또 왜 가만히 있냐 여기 이 지점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언제나 상쇄간선만 만들어질 거야.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가 보강도 됐다가 상쇄도 됐다가 뭐 옆집에선 보강 일어났는데 나는 상쇄도 됐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맨날 상쇄만 일어나고 있을 거라서 여기서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요런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항상 보강만 일어날 거야. 위로 보강이 됐든 아래로 보강이 됐든 항상 보강만 일어날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마루 아니면 골로 화끈하게 진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언제 또 이렇게도 되냐면은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본 것까지는 두 파동이 성질은 거의 똑같은데 방향만 반대로 진행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옆에서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위에서 봤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렇게 가고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파동이 만났을 때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던 파동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던 파동이 여기서 만났을 때 이때도 여기는 항상 보강만 일어날지 항상 상쇄만 일어날지 이도 저도 아닐지가 요 지점에서도 결정이 됩니다. 파동이 요렇게 어긋나서 가다가 겹칠 이 지점에 대해서도 그런 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저 지점은 계속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은 크게 진동을 할지 항상 상쇄만 일어나서 계속 가만히 있을지 크게 진동해서 보강이 항상 일어날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외워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가 파원이에요. 소스 1, S1. 여기도 파원이에요. 소스 2, S2. 두 개 파원, 두 개 소스에서 요렇게 가다가 어딘가에서 보강 상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나타나서 요렇게 보낸 파동이 요 지점에서 보강 상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요렇게 가던 게 여기서 요렇게 보내던 두 파동이 만나서 보강 또는 상쇄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날 거냐 상쇄가 일어날 거냐, 언제나 보강이 일어날 거냐 언제나 상쇄가 일어날 거냐를 판단을 시키는 게 문제에서 풀어라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자, 이걸 잽니다. 자, 첫 번째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판단하시오. 그러면은 S1에서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재요. L1. 센티미터로 재든 미터로 재든 인치, 야드로 재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어떤 숫자를 얻어내요. L1 센치였다라고 하고 S2로부터 거리를 또 재요. L2, L1 센치, L2 센치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L1하고 L2의 차이를 구해요. 뭐 이게 더 길긴 하지만 절대값을 취하면 그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차이니까 요거를 델타 L이라고 그냥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보낸 파동의 파장이 얼마인지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풀 문제에서는 여기에서도 똑같은 파장의 파동을 만들어서 보낼 거다라고 그랬을 때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지점에 각각의 파워노트로부터의 거리 자체는 안 중요해요. 거리 차라는 숫자가 우리가 만들어낸 파동의 공통 파장의 절반의 홀수배냐 짝수배냐를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홀수배가 나오면 상쇄 간섭, 짝수배로 나오면 보강 간섭이라고 판단을 해요. 단 그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S1과 S2는 위상이 같을 때 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S1과 S2에서 파동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또 얘네 둘끼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동할 때에는 이 부분의 보강상쇄 여부를 이와 같이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S1과 S2가 만약에 위상이 반대라면 요거를 판단하는 방식을 뒤집어주면 돼요. 요런 거리차 구해! 그 거리차가 우리가 만든 파장의 절반의 홀수배일 때 보강, 짝수배일 때 상쇄다라고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언제? S1과 S2의 위상이 반대일 때는 뭐? 여기서 파동을 만들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 때는 그럴 때는 요것만 뒤집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앞에서 설명한 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256쪽 가보면은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의 판단 조건이라고 하는데 두 파원 S1과 S2에서 동일한 위상으로 만들어진 파동이 그렇죠. S1, S2에서 자 기준 동일한 위상으로 만들어진 파동이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 퍼져나가고 하다가 딴 데서도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의 보강 또는 상쇄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 크게 진동할지 가만히 있을지 판단하고 싶어. 라 그러면 S1에서 P까지의 거리 L1, S2에서 P까지의 거리 L2를 구해서 차이값을 구하자. 거리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차이값을 구하자. 그랬을 때 이 차이값이 내가 정작 만들었던 두 파동의 파장의 절반에 대해서 홀수배면 상쇄간섭, 짝수배면 보강간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예시로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그냥 실전 문제나 다름없는데 예시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여기 S1하고 S2라는 지점이 있어요. 위상은 똑같은 파동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칙 따라가면 되는 건데 여기 각각에서 예를 들면 2cm 파장을 가지는 파동을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막 보강상쇄 막 일어날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1번 위치에서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게 재보자. 여기부터 재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의 거리가 5.8cm예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거보다 좀 길어요. 7.8cm예요. 그러면 1번에서는 보강이 나타날까요? 상쇄가 나타날까요? 보강이 나타날까요? 상쇄가 나타날까요? 5.8, 7.8 이건 안 중요합니다. 5.8하고 7.8의 차이값인 2cm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파동의 파장 2cm의 절반 2cm의 절반의 몇 배예요? 2배라고 하는 짝수배죠. 그럼 여긴 보강 간섭점입니다. 저기서는 보강이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여기 2번 위치를 한번 재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S1에서는 3.7cm예요. 그리고 S2로부터는 요거는 조금 이제 저거보다는 좀 짧아져가지고 4.7cm다 하자. 뭐 길이 뭐 5.8이니까 4.7 비슷한 됐죠? 이 정도면 그러면 2번 위치에서의 보강 상쇄 간섭 여부를 써보자. 0.7cm, 3점, 4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3.7과 4.7의 차이가 1cm다. 내가 만든 파동의 파장은 2cm짜리다. 그거 절반 값을 취하자. 이거는 요거의 한 배 되는 거죠. 이게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홀수니까 저기서는 상쇄 간섭 나타나는구나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요런 지점을 찾아봅니다. 3번 지점, 요 거리가 이렇게 되는 지점. 그랬더니 여기까지의 거리는 6.1cm예요. 여기부터의 거리는 조금 짧아요. 5.8cm예요. 자, 3번 위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돼요? 상쇄돼요? 자, 순서대로 가야죠. 5.8하고 6.1의 차이니까 0.3 나오죠. 0.3cm. 그러려니 하시고 우리가 만든 파동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막 이러던 그 파동의 파장은 2cm예요. 그거 절반을 구했더니 2분의 2의 몇 배? 0.3배죠. 1357배도 아니고 2468배도 아니에요. 애매해요.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거는 막 진동하거나 계속 가만히 있거나도 아니라 그냥 애매하게 진동하던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건 사실 실제 문제에선 거의 안 물어봐요. 이런 건 조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물어볼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을 바꿀 수도 있어요. 똑같은 1, 2, 3번 지점에서의 뭐 보강 상쇄 간섭 여부를 판단을 할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S1하고 S2에서 진동을 좀 다르게 했더니 파장이 0.1cm인 파동을 만들었어요. 0.1cm인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매질을 바꾸든 성질을 바꾸든 진동수를 바꾸든 하면은 파장은 이러저러하게 달라질 수 있어서 내가 2cm 말고 0.1cm 짧은 파장을 가지는 파동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바뀐 파장의 파동들에 의해서는 1번에서는 어떤 간섭이 나타나요?
1번이라는 위치는 5.8, 7.8 거리차 2cm라는 것이 그대로다. 갑니다. 2분의 이번에는 0.1cm를 만들고 있어요. 0.1cm짜리를 하는 걸 절반으로 나눠. 그랬으면 는 요거 곱하기 뭘 해야 돼요? 40을 해야 되죠. 이거 짝수죠. 여기 또 보강간섭 일어나요. 그죠? 아, 바꿔도 보강간섭 일어나는구나. 2번 위치 여기는 3.7, 4.7이라서 차이는 1cm, 나는 2분의 이번에 만든 파동의 파장은 0.1cm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20 해야 되죠? 또 짝수네. 이번엔 여기도 보강간섭으로 바뀝니다. 아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요점 사이 차이는 0.3cm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사용한 파동의 파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2분의 0.1cm 썼어요 라고 했더니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곱하기 6 했더니 6이 딱 떨어지네. 아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데가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보강간섭점이 됩니다.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공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숫자 뭐 5.82, 4.7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큰 신경 쓸 필요 없고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여기서 크게 진동했었고 여기서는 맨날 가만히 있었고 상수였었죠. 여기서는 애매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살살살살 진동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도 크게 여기서도 크게 진동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파원으로부터의 거리 차를 이용해서 보강상쇄간섭 여부를 구하는 공식 델타 L 또는 델타 값이 2분의 람다의 홀수배냐 짝수배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한다. 256쪽 계속 읽습니다. 보강간섭 두 파원 S1, S2와 P에서의 위상이 서로 같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위상은 한 파장마다 반복되므로 위상이 같은 지점의 경로차 람다의 정수배 M 람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강간섭이 나타난다. 반파장의 홀수배 되면 상쇄간섭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쭉 들어보자 하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그랬을 때 요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문제 나올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잠시 후에 또 확인해 볼 건데 자, 그 전에 굉장히 비슷한 실험으로서 257쪽에 나오는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0이 했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은 빛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취지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물결파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험 장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단일 슬릿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중 슬릿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종이 같은 거에서 이게 띡 자른 거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단면만 보여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위에서 내려다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쭉 찢어져 있는 거를 단면만 나타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단일 슬릿, 이중 슬릿이고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진 지점에 스크린을 놔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자, 그러면은 빛을 비춰주게 되면 이런 데는 의미 없죠. 다 막히니까. 요렇게 통과하던 빛이 구멍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일단 회절이 일어나요.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 회절이 일어나서 여기 통과한 다음에 쭉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다가 쭉 가면 원래 막혀야 되는데 회절이 일어나서 오히려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빛도 있어요. 아, 선생님 귀찮게 왜 그래요? 그냥 여기다가 빛 여기서 띵 쏴주면 되잖아요. 아, 여길 통과해서 회절된 빛을 이용해서 여기를 통과한 빛의 위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는데 위상이 같을 때, 위상이 반대일 때 이게 또 문제가 파원의 위상이 같을 때 반대일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상을 맞춰주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통과한 빛이 한 번 더 회절을 해요. 이렇게 막 퍼져요. 여기 통과한 애도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회절해도 막 퍼져요. 자, 뭐니? 요 구멍에서 파동이 쭉 퍼져나고 여기서 쭉 퍼져나가는 모습처럼 해가지고 아까 전에 봤었던 이 두 개의 구멍 슬릿이 파원 S1, S2인 것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요. 빛의 두 개의 파원, 광원처럼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퍼져나가던 것이 여기서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이쯤에다가 이렇게 길쭉한 스크린을 갖다 놔서 여기 말고 그냥 여기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딴 데서도 조사할 수 있는데 요 지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점이 눈에 띄네요. 두 개의 이중 슬릿에서 연결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쭉 가서 스크린과 만나는 지점,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뭐 일어나요? 여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구멍 가운데에서 수직으로 쭉 갔기 때문에 요렇게 이어보면은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랑 같아가지고 얘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 지점은 S1에서 여기까지나 S2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같아서 경로차가 0 무조건 나올 거라서 0이면은 2분의 람다의 무조건 제로배가 되겠죠. 제로도 짝수 취급하니까 여기서는 일단 보강 간섭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부터는 요거 길이 똑같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길어졌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짧아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로차가 0에서 0.1, 0.2, 0.3, 0.4 이렇게 되다가 적당한 지점에 오게 되면은 델타 L이 2분의 람다 곱하기 1 하는 지점이 나타날 거고 요런 데 가면은 이건 더 길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가 더 심해져 가지고 델타 L 이 길이 저 길이의 차이가 2분의 람다의 2 2분의 람다의 3 이런 식으로 계산된 지점들이 차례차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강 간섭 일어난 지점에서 2분의 람다의 홀짝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강 다음에 상쇄 보강이 반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기 지금 빛을 비췄잖아. 빛이 통과해서 어디에 갔을 때 보강되면은 그건 밝은 빛으로 스크린에 표시가 되고 상쇄가 일어날 부분은 무려 마치 빛을 2개 쏜 것 같은 전등을 2개 켠 것 같은 모양인데 여기는 오히려 까매요. 어두워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랜턴을 하나 비추고 2개 비추면 더 밝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꺼멓게 어두워진 지점이 나타나고 여기도 어두운 게 아니라 또 도로 밝아져. 어두워져.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밝은 어두운, 밝은 어두운, 밝은 어두운 사이 간격들이 일정할 거예요. 일정할 건데 밝은에서 밝은까지의 거리 또는 어두운에서 어두운까지의 거리 똑같아요. 이걸 잴 거예요. 보강에서 상쇄까지가 아니라 보강에서 보강까지의 거리를 잴 겁니다. 스크린상에서. 자, 그 델타 X 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건 이렇게 구합니다. 이중 슬릿 구멍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할 겁니다. 슬릿들이 있는 곳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 거예요. 라지 L.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빛의 파장도 있죠. 그걸 람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외우면 돼요. 델타 X. 이런 스크린에서 나타날 보강에서 보강까지 일정할 간격 또는 상쇄에서 상쇄까지의 일정할 간격 똑같아요. 는 D분의 L람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이거 외워라 그러면 되겠어요. D. 여기 사용한 이중 슬릿 간의 간격이 작아지면은 여기에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커져요. 이게 작아지면 커져요. L. 이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 간격도 또 커져요. 람다. 여기 사용한 빛을 보라색, 파란색 가시광선 쓸 때보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가시광선 파장이 더 긴 걸 사용하면 빨간색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빨간색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널찍널찍한데 보라색으로 사용했어. 보라색 밝은 무늬, 검은색, 보라색 밝은 무늬, 검은색 사이 간격은 좀 촘촘하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었던 두 전파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재서 임의의 지점의 보강상쇄 간섭 여부 판단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거리를 재서 차이를 재서 홀수배니 짝수배니 이렇게 안 하고 길다랗게 여기 따라가면서 거리차를 구해서 했을 때에는 거리가 D분의 L람다마다 뚝뚝뚝뚝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걸로 공식이 별도로 하나 더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들과 뭐 추가적인 몇 가지 내용을 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없는 내용들도 제법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좀 뭐 제외하고 뭐 나머지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봐야지 되겠는데 일단은 지난 시간 비슷하게 259쪽에 나오는 개념 확인하는 문제 요것들 최대한 풀어보는데 아마 다 풀지는 못할 거예요. 교과서보다 이게 조금 내용이 더 많이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 학교에서는 설명 안 할 것들까지 여기 있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259쪽 밑에 7번 이런 거 길이가 50cm 한쪽과 막힌 폐관의 기본 진동음이 얼마 파장이 얼마냐 이런 거는 안 구합니다. 이런 건 안 구할 거예요. 뭐 일단 한번 OX 용어 뭐 이런 것들 다 채워봅시다. 1번에 괄호 1번 맥스웰이 전자기파 예측한 거 실험 이거 헤르츠라는 사람이 했죠. 그래가지고 패러데이 아니고요. 패러데이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안테나에서 전자의 운동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냐 이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내지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뭐 좀 그렇긴 한데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요 정도도 어느 정도는 허용합니다. 아무튼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한다는 거. 원래는 힘을 받는다까지 얘기를 해야지 뭐 운동 방향은 또 다르기는 한데 뭐 그렇고요. 모든 전자기파는 파장에 무관하게 징후수에서 속력이 동일합니다.
요건 나중에 색수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진공 중에서 전자기파는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뭐 다 똑같은 속력 C라는 속력으로 움직여요. 전자기파에 대해서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은 거, 작은 것부터 진동수 작은 거, 뭐 파장 긴 거, 요 순서대로 썼을 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쭉 쓴다 그랬는데, 요게 일률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일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그래요. 이쪽에 에너지가 크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요거 괄호 4번 맞는 말이고요. 전자기파는 파장이 대체로 길수록 투과력이 강하냐, 이쪽 애들이 투과력이 강하냐 그러는데, 이쪽 애들이 투과력도 강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쉬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내 살이 있고 내 뼈는 이 안에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부딪히는 가시광선을 여러분들은 인식은 할 수 있어요. 야, 내 뼈 보이니? 안 보이죠? 가시광선이 이 살갗을 통과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투과력이 약하다. 근데 X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필름에 감광은 되기 때문에 X선은 이건 통과를 해서 뼈는 통과는 못하지만 살갗은 통과한다. 아, 가시광선보다 X선이 투과력이 그래도 좋은가 보네.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투과력은 높다라고 어느 정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투과력이 강하다가 아니라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투과력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또 추가로 하나 또 외워주시고요. 리모컨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빨간색 불빛은 적외선이다. 일부 리모컨에서는 이렇게 띡 누르면은 리모컨 앞부분에서 이렇게 빨간 빛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일단 리모컨에서는 보통 적외선을 사용해서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꼭 그렇진 않은 경우 예외도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리모컨 적외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빨간색 불빛이 보이는 거, 그게 적외선이다. 이거는 틀립니다. 왜? 적외선은 눈에 안 보였겠죠. 근데 빨간색이 보였다. 이거는 이미 가시광선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문장 자체로 틀린 건데, 선생님 우리 집에 있는 리모컨은요, 이렇게 띡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빨간 거 이게 반짝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좀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리모컨 눌렸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적외선 나가는 거 옆에다가 별도의 빨간 전구 LED를 하나 더 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 보내면서 빨간색 가시광선도 동시에 보내는 거, 뭐 이런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노란색은 파란색보다 진동수가 크죠. 진동수가 작죠. 파장이 길고. 빨주노초 파남보, 진동수는 점점 커진다. 보라색으로 갈수록. 사람의 피부를 검게 그을리게 하거나 위조지폐 감별하는 거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입니다. 위조지폐 감별 기억나요? 자외선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사람의 피부를 검게 그을리게 하는 거, 요거 자외선이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죠? 햇빛의 자외선 때문에 좀 태닝을 하거나 심해지면은 피부암도 유발할 수도 있기는 하다. 또는 자외선 그러면 피부 그랬을 때 또 생각나는 거 뭐 있니?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뭐 있어요?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한다. 그죠? 그거 생명과학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과학이야. 그래서 비타민 D 합성, 자외선이 관여한다. 이렇게도 여러분 또 알고 계시고요. 감마선은 X선보다 진동수가 당연히 크죠. 요거는 뭐 숙지해야 될 사항 중에서 하나고. 자, 10번 때문에 그럽니다. 수면파의 골과 골이 만나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 점은 상쇄간섭 지점이다. 일단 말이 안 돼요. 수면파가 만나서 어떻게 하는데 어두운 무늬, 이건 또 뭐지 싶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좀 그 전제하고 있는 실험은 이런 겁니다. 어항이나 수조를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넓게 만들어 보자. 그런 다음에 물을 담아 놓을 겁니다. 물을 담아 놓는데 내가 단면만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 원래는 이런 수조가 이렇게 크게 투명한 수조가 있는데 이 위에서 내가 통통통통통통 그 실험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수면에서 이렇게 파동이 둥둥둥둥둥 가가지고 막 보강상쇄 이런 거 나타나겠죠? 근데 아무래도 물결의 모양은 이렇게 잘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물이 투명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투명한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 위에서 통통통통 치면서 이거를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어요. 실험대 뭐 이런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좀 이렇게 땅에서 띄워 놓을 거야. 땅에서 띄워 놓고 여기서 이렇게 통통통통 수면을 칠 겁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여기다가 스크린을 깔아 놓고 불을 다 끌 거예요. 다른 데 불은 다 이런 것들은 다 꺼 놓고 여기를 강하게 비추는 조명을 여기다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강하게 내리쬐 거예요. 딴 데는 다 어두워, 원래는. 다른 데는 그냥 다 어두운데.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수면 실험을 하는데 수면의 모양이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돼 있을 때 한순간 그랬을 때에는 여기서 나간 빛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요 부분이 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볼록 렌즈 같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던 빛이 볼록 렌즈 같은 거 통과하면서 여기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밝은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오는 빛에 대해서 오목 렌즈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던 빛이 퍼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쏙 들어간데 골 부분 쪽 밑에 실험장치 스크린에는 꺼멓게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퍼져서 간 것이 여기에 모이는 데까지 뭐 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매우 밝고 매우 어두워지고요. 야, 여기는 어떠냐? 여기. 마루도 골도 아닌 중간점 여기는 밝기가 애매해요. 자, 그런데 이런 실험 장치를 했다 치고 이렇게 볼록한 데는 밝은 무늬, 오목한 데, 골은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질 건데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야? 파동을 만들어서 그냥 전파시키는 게 아니라 위에서 통통통통 쳐가지고 간섭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루 지점은 보강 간섭 지점이야? 상쇄 간섭 지점이야? 보강 간섭 지점입니다. 골 부분은 보강 간섭 지점이야? 상쇄 간섭 지점이야? 여기도 보강 간섭 지점이에요. 여기가 상쇄 간섭 지점입니다. 여기가 상쇄 간섭 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간섭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크게 진동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따가 골도 될 건데 보강 간섭 지점에서 위로 쏙 튀어나와서 마루인 거고 여기도 이따가 마루도 될 건데 지금은 골이라서 보강 간섭 지점이지만 뭐 아무튼 이런 뿐인 거지 이렇게 크게 진동을 할 부분들이고 여기 진동하는 데에서 끼어서 가만히 있는 항상 중앙 지점 뭐 가운데 이런 데가 될 여기가 상쇄 간섭 지점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을 했을 때 조명을 비춰서 밑에 보이는 그 그림자, 일종의 그림자가 오히려 매우 밝은 곳도 보강 간섭 지점이고 매우 어두운 곳도 보강 간섭 지점이고 애매한 밝기를 가지는 데가 애매한 데가 아니라 상쇄 간섭 지점이에요. 상쇄 간섭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결파 간섭 실험, 이런 실험 장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실험 장치에서 골과 골이 만나
원파동에 합성될 파동에 골과 골이 만나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부분,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긴 하는데 보강간섭점이라서 크게 진동하던 와중에 지금은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어두운 거다라고 할 거라서 이건 보강간섭 지점일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말만 이렇게 나오면 이 실험장치가 뭐고 왜 어두운 무늬가 뭔데 뭐 이렇게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거라서 얘기했고요. 밝은 무늬 당연히 보강간섭 지점인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자, 이건 물결파 보강 또는 상쇄 간섭 여부 판단을 빛을 이용해서 밝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물결파 보강 간섭에 대해서는 크게 진동하니까 볼록렌즈, 오목렌즈, 오목렌즈, 볼록렌즈 하니까 보강 간섭 일어날 지점은 그걸 빛을 통해서 알아볼 때에는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두우면 보강 간섭이다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애매한 데가 상쇄 간섭이에요. 그런데 빛 자체를 합성하는, 빛 자체의 간섭 여부를 판단하는 이중슬릿 실험에서는, 이중슬릿 빛을 통과시켜서 이중슬릿 실험에서는 보강 간섭 지점은 밝고 상쇄 간섭 지점은 어둡습니다. 보강 간섭 지점은 계속 밝고 상쇄 간섭 지점은 계속 어둡다. 빛 자체의 보강 또는 상쇄 간섭 여부가 그대로 보이는 이중슬릿 실험에서는. 다시, 그런데 물결파를 합성해서 보강 상쇄 간섭을 나타나는 현상을 빛을 통해서 보기만 하는 경우에는, 그런 데에는 보강 간섭 지점은 매우 밝아졌다, 매우 어두워졌다가 반복된다. 계속 밝은, 계속 어두움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상쇄 간섭 지점은 애매한 밝기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어두우면 상쇄, 밝으면 보강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 자체의 보강 상쇄 간섭이냐, 물결파의 간섭을 빛을 통해서 보는 그런 밝기가 이제 판단, 측정, 확인의 과정일 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밝은 상태 계속된다, 어두운 상태 계속된다. 밝았다가 어두웠다가가 반복되는 보강 간섭점. 애매한 밝기로서 계속 지속되는 상쇄 간섭점. 요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12번은 11번은 그냥 그렇고요. 12번은 안 풀어도 돼요, 사실은. 이중슬릿에서 파장이 짧을수록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증가하냐. 이중슬릿 실험 D분의 L 람다에서 파장이 짧으면 람다가 작을수록 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짧아진다. 그래서 13번 틀렸다고 해야 되고요. 렌즈 표면 코팅막, 몰포나비의 푸른색 날개 어쩌고저쩌고 요런 거는 이것도 빛의 간섭 현상이 이용이 되긴 하는 건데, 요거는 단순 암기 사항이긴 한데 오늘 내가 설명할 때는 조금 생략을 했어요. 앞에 내용이나 교과서 보면서 몰포나비, 코팅막, 상쇄 간섭 또는 뭔가 간섭 현상을 이용한 색상 변화 또는 눈부심 제거 이런 게 쓰이겠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했고요. 밑에 나오는 빈칸 완성이나 단답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정답 확인하거나 앞에 내용 확인하면은 7번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꼭 풀어보시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 자료에서 좀 많이 나오죠? 273쪽까지 이제는 여러분들은 풀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양자역학,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어딨냐? 103쪽까지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교재 273쪽
풀이 추가 문제집 자료는 103쪽까지 풀어오면 되겠고요. 풀다 보면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뭐 차분하게 풀거나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점검할 거고요. 내가 좀 깜빡한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중에 지금 우리 반 학생들 밴드에 이렇게 뭐 질문하거나 이제 공지사항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내가 아직 깜빡 안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거기 이제 묶여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추가 질문이나 아니면은 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진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질문 사항도 그쪽으로 올리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추가 질문, 뭐 수업 듣다 보니까 뭐 궁금증 생겼던 거, 뭐 이런 것들, 기타 개별 질문 좀 더 하고 없는 사람들은 집에 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어요.